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할 때 보통 막연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모아서 하자. 큰 돈을 모은 다음에 하자.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돌이켜보건대,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잘 안다. 그럼 큰 돈을 바로 해도 되죠. 그렇지만, 운이 좋으면 돈을 벌겠지만 운이 안 좋으면 물려 있겠죠. 상당한 기간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친한 동생한테 제 아들한테 권장한다면 이런 순서를 밟아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먼저 이 주식판 있잖아요. 주식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거고, 그러겠죠? 뭐 동영상도 보고 뭐 그런 과정, 이제 쉽게 말해서 알아가는 과정, 이 주식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제가 이제 누굴 지칭하기 좀 그런데, 아는 지인은 책을 안 읽는데요. 그래서 왜 안 읽냐, 뭐 속 내용 모르겠지만 안 읽는 분도 있죠. 근데 현명하지 않죠. 왜냐면 어떤 분야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어두면 분명 자기가 이제 실전 투자할 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투자하기 전에 알아가는 과정, 이 주식판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가는 과정, 이거 책을 통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통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 아무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들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완벽한 지식을 갖춘 다음에 하는 건 쉽지 않아. 그렇지만 아무튼 어떤 지식을 일정한 양을 공부했다. 그럼 그걸 토대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 실전이 내가 아는 실전 이건데 진짜 맞나 그걸 테스트. 그러니까 적응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실패해도 괜찮은 게 테스트잖아요. 그쵸? 근데 뭐 좀 알았다고 바로 큰 돈을 쏴버려. 운이 좋으면 벌겠지만 운이 안 좋으면 물려버리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먼저 이 주식판을 알아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물론 나중도 계속 알아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래서 알아는 과정, 그리고 그 알아는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과정, 전 금액으로 테스트 과정이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되겠죠. 사는 것도 좋고 안 사더라도 지켜보는 과정.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면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알아 과정이 좀 쉽지 않아. 그리고 평생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안 하죠. 알아는 과정을 안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십몇 년으로 다 돌아간 다음에 알아는 과정을 거치고 이게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돼. 아니면 10만 원 갖고 해도 돼. 10주만 사도 돼요. 그 과정이 꼭 거쳐야 됐고, 그 다음 테스트 과정. 테스트 과정이라는 것은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과정이 테스트 과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금을 하고, 이제 그 기간도 솔직히 어떻게 이제 특정하기 힘들어. 아무튼 크게 말하면 알아는 과정, 그 알아는 과정을 밑바탕으로 테스트 과정. 그다음 테스트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이후에 큰 금액으로 실전 투자 이 세 가지 과정 알아하는 과정, 테스트 과정 그리고 이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론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전 투자 큰 금액 실전 투자하는 이 삼 단계를 거치는 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못 거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처음부터 전업을 했으니까 또 이제 돈이 크지 않았으니까요. 이 과정을 제대로 못 고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제 아들이나 제 지인한테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지금은 주식자를 권하지 않아요. 솔직히 안 한 사람 권하지 않아. 또 이제 제가 보통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주식을 관심 있든지 주식 했던 사람이라면 큰 돈을 모아서 하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먼저 테스트 하라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를 뭐 알아가는 과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하고 테스트와 같이 병행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주식 투자가 이제 도박성도 있지만 꼭 도박만 아니구나. 회사가 성장하면 이 주가 시총도 올라가는 거 이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버핏도 그러지만 저도 주식자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노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년에 처음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일정한 돈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주식시장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안 하나만 못하겠지만 왜냐면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진짜 노년에 실패하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노년에 어떻게 보면 더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돈, 근데 투자가 이제 제대로 된 투자 모르겠는데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젊으실 때 모았던 돈을 투자한답시고 해가지고 사기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생은 어떻게 돼요? 아 정말 우울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 엮여했는데 아무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나이 어릴 때 돈이 적을 때라도 알아보면서 이 주식판에서 주식 세계에 대해서 아주 큰 돈이 될 때 제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돈이 많아진 다음에 바로 투자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돈 적을 때 이 주식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실전 테스트 투자를 조금 금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어느 순간 좋은 기회가 와서 많아질 때 그 알아가는 과정과 테스트 과정이 거쳤던 검증된 거 그런 가지고 실전 투자 큰 금액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3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뭐 별다를 거 없지만 이제 저희 이제 이걸 직업적으로 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막 돈을 막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젊은 편은 정말 아니죠. 노년에 가까우니까 50 넘었으니까. 그때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거 그냥 사도 되는구나 이런 마인드로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론적인 게 바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선 이론적인 걸 왜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물론 이론적인 것도 뭐 이상한 이론도 있겠지만 이 이론 제가 말하는 이론은 이제 제대로 된 이론을 말한 거죠. 제대로 된 이론은 누구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우선? 대가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대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론을 얻었다는 전제 하에 다시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직접 경험,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 딴 사람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이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기관들 리포트도 다 안 보는 경향이 있고 왜냐면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옳은 법이 안 보는데요. 근데 저도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테마성 그런 종목도 잘 안 봐요. 왜냐면 테마성 종목이라는 건 되게 이제 주가 기업 가치라는 건 잘 변하지 않아요. 확 변하지 않아. 근데 주가는 확 변하죠? 막 1년에 1000%도 날아가니까. 물론 이제 또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잘 안 변한다는 전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는 상황에서 뭐 갑자기 회사가 잘 벌 거래. 그리고 주가가 확 올라가. 그러면 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물려요, 나중에.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려. 테마에 있다고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보통 비싼 가격에 사게 돼요. 그래서 저가 아무도 안 살 때 관심 못 쓸 때 사놓고 테마성이 엉켜가지고 주가 오르면 모르겠지만 테마성이 있다고 주가 오른다고 탑승해서 일정 퍼센트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는 과정을 먼저 이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저는 이제 실전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그 기론, 그러니까 대가들이 몇십 년 경험, 노하우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핏이 초창기에는 담배꽁초 투자를 했어요. 안 버는 기업도 정말 싼 가격에 사서 제대로 된 가격이 될 때 매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50% 먹고 나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가만히 있었던 게 훨씬 수익률이 높았던 거예요. 또 안 버는 기업은 기업가치 상승이 없으니까 안 버는 기업도 어떻게 적정가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더 쌀 때 사가지고 적정가치 도달할 때 파는 것도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떻게 잘 버는 기업은 옛날에 기업가치 여기 있어요. 근데 사놓으면 물론 이제 싸게 사야 돼요. 사놓으면 10년 뒤 기업가치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이 기업가치가 만약에 몇백 프로 올라갔다면 주가도 몇백 프로 올라간 게 당연히 된 거잖아요. 이걸 끼워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본받을 만한 돈 많은 사람은 꽤 있겠지만 드러나는 제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대가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을 최대한 거치고 또 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대가들의 어떤 인생관도 필요하고 되게 장기간 몇십 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겪었던 경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말씀해드려요. 과거 한 십몇 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큰 돈을 벌어준 기업이 있어요. 많지 않아, 많지 않아. 제가 말하는 이제 제가 심리투자 종목을 언급하거든요, 원래. 심리투자 종목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은 10년 전에 10년도 아니야. 5년 10년 안 된 종목도 많으니까 어떤 면 사놨다 싸게. 근데 10년 안에 10배 올라온 종목을 보통 제가 이제 심리투자라고 치거든요. 10배 올라온 거죠. 가만 놔둬도 10배를 먹는 거예요. 1억을 만약에 쐈다. 근데 10억이 돼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너무 올라가면 떨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싸게 사놓으면 어느 순간에 10배 올라가는, 기업가치는 10배 올라가기 쉽지 않아. 근데 주가는 10배 올라가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첨언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기업가치 증가하면서 주가 올라가면 홀라이 되게 용해요. 근데 기업가치 증가 안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주가는 작살나요. 되게 많이 작살나. 물론 제대로 된 기업들 넘어가려면 떨어지지만 제대로 된 기업을 살 경우에는 홀딩할 정당한 사유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매출이 10년 전에 1,000억이야. 근데 지금 매출이 1조야. 그러면 옛날 매출, 물론 영업이익률 ROE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다르니까 좀 다르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커진다. 옛날에 매출 1,000억이야. 근데 순이익 영업이 일정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매출 1조야. 물론 이제 예상이 있지만 1조면 거의 걸맞은 시총이 당연히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걸 버핏이 이제 깨우쳐가지고 회사 커진 종목을 사라. 그중에 이제 소고수 진짜 잘 버는 기업, 현금도 좋고 그런 기업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100조 이상은 지금 정확한 재산은 잘 모르겠지만 100조가 넘는 걸로 알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또 이제 솔직히 이제 돈과 관련된 그런 분야, 주식도 돈과 관련된 거죠. 사기꾼이 정말 많아.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몇 년을 두고, 이게 몇 년, 1, 2년 동안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일관적으로 그 사람 행실을 보고 그 사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몇 년 보고로 사람을 판단을 못해. 근데 버핏처럼 몇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행동한 사람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단 말이죠. 보통 이제 대가들은 보통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옛날엔 돈이 많이 없었지만 몇십 년 뒤에 돈을 이만큼, 당연히 조 단위죠. 조 단위로 버는 사람. 그래서 회사 직접적인 운영하는 오너들. 그런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대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벌어야 돼. 굴곡 있겠지만 그게 대가예요. 몇 년 동안 벌다가 그냥 이 주식판에 사라지고 이건 대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지금 제가 계속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대가들 수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10몇 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10배 이상을 벌어준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그것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종목을 사야지 궁극적으로 물론 기업 가치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기업 가치는 적자가 아닌 이상 계속 증가해요. 근데 주가는 솔직히 이렇게 이 기업 가치면 주가는 휘감거든요. 시총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제가 이제 책을 읽어야죠. 책 쪽 읽고 그걸 바탕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완전 실전이에요, 실전. 이론은 끝나는 게 아니야. 실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실전에 써먹지 못한 이론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전에 필요한 이론만 익혀도 돼. 그게 이제, 왜냐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돈을 버는 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맨날 모니터에 앉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목적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타트매매 해도 되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좋은 가격 산 다음에 일정 기간 홀딩 최소한 몇 개월 아니면 1년 아니면 10년 그럴 수 있죠.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본받고 싶은 대가들 모습이단 말이죠. 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대가들이 부러워서 그분들을
담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분명 그런 분들은 생활을 닳고 싶을 거예요. 맨날 모니터 앉아서 모니터 막 여러 개 띄워놓고 뭐 차트 매매하고 이걸 본받고 싶겠어요? 돈 번 거 부럽겠지만은 그 삶이 부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이제 예전에 언급했지만 애초에 저는 기관이나 외인들 도움 안 받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펀딩에 도움 안 받고 기관 레포트를 막 계속 봐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약간 사담을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건축 회사를 해. 근데 자기가 이제 계속 오랜 기간 살 집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되게 커요. 크긴 커. 근데 웃긴 것은 그 천장이 좀 낮은 거예요. 이게 크게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노후에 주변으로 높잖아요. 천장이. 그러면 막 사다리도 해가지고 정정도 갈아야 되니까 힘들잖아. 나이 먹어서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제가 아무 도움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천장을 낮게 하고 그냥 의자 놔두고 그냥 전구로 갈 수 있는 이런 집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개인용 가정용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도움을 안 받고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을 할 수 있다. 그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근데 테마나 유행하는 그런 좀 업황을 분석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누구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 성향은 안 맞아. 여러분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각기 다르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로 도움을 안 받고도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주식자로. 이게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버핏이 말한 환율 유가 이런 거 영향을 받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시총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우치면서 그게 거기에 기본을 둔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아가는 과정. 물론 테마성 매매라든지 최근에 이제 지금 2023년도 연말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올라가요. 주가가 기업가치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싫은 거예요. 그냥 기업가치 상장하고 계속 꾸준히 상장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주가가 싸 보이는 종목을 사서 기업이 상장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 기업가 성장만큼 먹어도 돼. 그걸로 만족한 투자가 대결 방식이에요. 보통 제가 생각하는. 근데 이제 보통 주가 올라오면 그런 종목 올라간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목이 기업이 상장 안 하고 매출은 급락해. 근데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그런 민망하게 주가를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돈 버는 경우가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안 꽂힐 거래. 근데 주가는 올라가. 근데 이제 밑바닥 하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간다면 살 거잖아요. 2023년도 연말 SK 하이닉스 주가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최근 몇 분기 동안 매출 영업이익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 그러면 내년 업황이 좋아진다니까 미리 올리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성향 안 맞고 제가 공부한 대가들은 그런 투자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돈이 많아. 그래서 제가 지금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있어요. 1000억 있는데 업황이 좋아질 거래. 이러면서 주가를 올려. 그럼 내가 거기 따라서 사야 되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실제 잘 나오는데 싸 보이는 종목 사고 이 회사 걱정 안 할 종목.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 크게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있겠지만 제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류 사람들을 예로 들면 매출이 막 몇십 프로에서 하라고 이런 종목을 솔직히 사다가도 매출 꺾이면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야. 근데 매출이 매년 성장해. 회사가 커진다는 거야. 매출이 성장하는 건 회사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매출이 매년 성장해. 정시하더라도 거의 똔똔 쳐. 그 다음에 또 성장해. 이런 기업이 궁극적으로 10배, 20배, 30배 올라간 동안 홀딩하기 좋고 홀딩할 정당성이가 풍부해요. 근데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다 갑자기 막 몇십 프로 하락이 50%도 하락이 이게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안 올라가냐? 그쵸. 매출 급등할 때 사서 먹으면 돼. 근데 매출 하락하면 급락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샀다가 여기 안 팔면 급 나가면 옛날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기업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 계속 증가하는 종목 정체만 하고 또 중간에 정체하고 결국은 매출 계속 증가해. 그런 기분 기업 가치도 꾸준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계속 커진다는.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락해지만 결국은 주가가 쫙 있단 말이죠. 시총이 쫙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종목은 그래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증가하는데 시총이 너무 커지면 회사가 너무 커지면 이제 그 수요층을 찾기 힘드니까 정체하겠죠. 그때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미국 기업 우리나라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기업이 한정한다면 그런 게 많아요. 소기업에다가 중견기업, 대기업 되면 그다음부터 매출 정체. 그럼 그다음부터 시총, 주가가 정체예요. 10년도 정체 정말로. 현대에서 기아차 10년 동안 주가가 감했잖아요. 그렇죠? SK하이닉스도 10년 동안 안 움직여요. 예전에 막 엄청 제가 좀 어렸을 때 20대 때 막 20대 중반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SK 텔레콤이 상장한 때였어. 그래서 SK텔레콤이 커지는 기간 동안은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SK텔레콤 우리나라에서 매출 나오지 해외에서 매출 거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정확한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근데 매출 정체하는 건 어떻게 해요? 주가는 시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배당만 해, 배당주야. 그런 것을 깨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실전 투자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 투자도 어떻게 보면 실전 투자죠. 제가 말하는 실전 투자는 큰 금액일 때 큰 금액의 투자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전 투자라는 의미로 실전 투자는 큰 금액의 투자를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SK 아니다. 그 JYP도 제가 이제 계속 언급하게 돼요. 언급하는데 이점부터 계속 좋아했어요. 솔직히 엔터테인먼트인데 탑이니까 매출액 영업 순이익이 탑이 아니라 매출 증가하는 거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자기하면 이익률이 탑이었어요. 원탑이에요. 비교 대상 없어. SM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계속 제가 비싸다는 핑계를 못 사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좀 비싼 것도 천별수한 다음에 떨어지면 사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해요. 일부분은. 근데 이제 예전에는 막 비싸면 아예 안 사는 경향이 심했어요. 그래서 JYP는 항상 비싸요. PBR 2.5가 뭐 싼 편에 속하는 그런 PBR 그런 때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그냥 최근에 매출을 급증하니까 영업도 급증했죠. ROE도 급증하겠죠. 그래서 막 몇백 프로 날라가서 그냥 천억짜리 회사였는데 2015년대 천억짜리 회사인데 4조, 5조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30배가 넘는 거거든요. 시총이. 만약에 그때 막 1억을 박아놨다. 예를 들어서 1,000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배 올라가니까 10배가 아니라 30배죠. 막 1억 받으면 30억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제가 지향을 해요. 그런 투자를 이제 지금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죠. 빈 돈을 하면 안 되고 되게 장기간 홀딩해야 되고 어떤 기업이 결국은 큰 돈을 벌는 걸 알아야 되고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외부 자본 있잖아요. 자본. 응? 뭐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 이런 자본을 다 상쇄시킬 만한 자기가 어떤 아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걸 믿고 홀딩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일련적으로 다 아는 과정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언급한 좀 계속 언급하는 경향이 좀 심한데 왜냐면 그 종목 그런 유 종목 그거 비슷한 종목을 사야지 큰 돈을 버니까 몇백 프로 보통 이제 주식 세계에서 이제 몇백 프로 먹는 게임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식재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죠. 근데 10년을 못 먹어봤어요. 10년을 못 먹었는데 먹을 뻔했죠. 먹을 뻔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딱 가까워 있다 생각이 들면 주식할 맛이 나는 거죠. 물론 그런다 해서 주식이 항상 뭐 즐겁진 않아요. 왜냐면 괴로운 순간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식판에서 알아는 과정 가고 또 이 되게 이제 이 알아는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또 주식 세계 보면 되게 가짜도 많고. 근데 일례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뭐 차트 이야기를 해. 그럼 그냥 첫 자를 주식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를테면 이제 특정인을 막 거론하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뭐 투자를 한대. 근데 뭐 이렇게 가상화폐에 투자한 걸 알려줘. 그러면 그냥 가상화폐는 그 가상화폐의 가치를 논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현금 흐름을 창출 안 해. 기본적으로 투자는 현금을 창출하는 대상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투자는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이.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현금을 만들지 않아. 그냥 사과 파는 걸 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팔고 이런 논하는 거예요. 투자는 뭐예요? 회사가 현금으로 만들어내요. 그 기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인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알아는 과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에 국한되지 않아. 어떤 분야든지 알아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대로 알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점은 누구? 대가들이에요. 주식자 대가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뭐 많지 앙드루 콜라니 그런 책을 당연히 읽으시고 그걸 옆에 이렇게 끼워놔. 그걸 기준으로 삼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NS 펀드 매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월급쟁이 말을 듣고 투자한다는 것은 안 좋죠. 오너들 궁극적으로 오너가 된 사람들 말의 그 경험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몇십 년 동안 그들의 검증된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일관성이 있다. 제가 말하는 일관성을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는 뭐예요? 기업 가치와 주가, 시총 상관관계를 활용하는 게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기업 가치 평가해. 근데 거의 걸맞는 시총인가? 오히려 그 기업 가치보다 낮은 시총인가? 그때 사. 그 너무 많이 올라갈 때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너무 많이 상승할 때 그때 매도 치는 그게 이제 가치 투자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하는 게 대가들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사람들 제가 뭐 유튜브도 보니까 많은 사람 접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게 불필요한 사람이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들 경험론, 그들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죠. 그걸 가지고 테스트도 계속 하시고, 또 이제 테스트 하면서도 계속 알아는 과정 거치고, 돈을 이제 크게 투자하기도 하고, 또 크게 투자해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세 단계를 다 하는 거죠. 어떤 좀 꽂히는 종목은 많이 사고, 꽂히지 않더라도 테스트할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좀 실수한 게, JIP를 한 주를 샀어야 돼. 한 주 사본 적이 없어. 근데 강의할 때는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너무 막 꽂히는 종목은 사봐야 돼요. 그 해당 기업의 주주가 돼봐야 돼. 그래야지 더 잘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뉴스도 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비싸지만 많이 사면 안 돼. 비쌀 때 많이 하면 안 돼. 어떤 종목이든지. 그렇지만 한 주라도 몇 주를 사나봐.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되게 어떤 기업을 5년, 10년 갖고 있게 되잖아요. 적은 그 주식이라도.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돼. 근데 주식이 없잖아요. 해당 종목 그 주식이 없다. 그럼 잘 모르는 게 말고 좀 무관심하니까 그 회사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 왔을 때 또 놓쳐요. 좋은 기업, 제가 말하는 좋은 기업, 정말 기업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상위 탑 1%, 0.1% 종목인데 급락할 때 안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급락할 때 보려면 주주가 돼야 돼요. 주주가 돼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보면서 이것 봐라 회사가 너무 많이 계속 좋은 상황인데 너무 급락했는데 이걸 인식해서 그때 이제 많이 쌓아버려가지고 많이 산다는 걸 매입해서 큰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잘 버는 기업, 꾸준히 잘 버는 기업, 매출 계속 증가한 기업이 주가 상승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홀딩할 때 되게 유리하고 큰 금액 투자해도 좀 불안하지 않고 왜냐면 법칙이 그러잖아요. 잘 버는 기업을 엄청 싸게 안 사도 적정 가격에만 사도 투자 수익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이제 말을 하죠. 왜냐면 경험론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론이 전혀 바탕 안 되는 경험론은 일천할 수 있어요. 다양하지 않아. 근데 좀 알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경험하잖아요. 그거 바탕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러면 좀 더 뭐 약간 단단해진 느낌을 할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
어떤 종목도 사보시고 테스트 그냥 한 가지만 가정만 계속할 게 아니라 두 가지 가정 병행하다가 나중에 세 가정은 다 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그래서 책도 읽고 어떤 종목은 집중 투자해서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은 테스트용으로 조금 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게 왔을 때 안 살 수도 있겠죠. 그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때 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선호 대상의 종목이구나. 그걸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분리되지만 나중에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이 주식 세계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막 월급쟁이를 말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 말을 무시하고 대가들 말을 계속 검증하면서 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주식사가 항상 즐겁지는 않아. 산 다음에 안 올라가지 않는 기간 동안 괴로워해요. 근데 그게 필연적이야. 주식 투자하고 운명 같은 거예요. 운명 같은 거. 그렇지만 뭐 어떤 거 샀어요. 1년, 2년 동안, 3년 동안 안 올라가다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제가 이제는 그렇거든요. 힐러코리아도 2010년, 13년에 샀는데 2017년도에 제가 마이너스 했어요. 4년 뒤에 마이너스야.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막 엄청 올라가고 600%, 700% 올라갔지. 아무튼 이게 주식판이 그런 거예요. 기업가치 기술 중간에도 주가가 막 꼬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저는 이제 그때 더 샀어요. 2017년도에. 물론 막 엄청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더 샀단 말이죠. 왜냐면 이 종목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만 투자 하되 이제 욕심나는 종목은 조금씩이라도 사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종목이 큰 돈을 벌어주는 걸 알고 그 큰 돈을 벌어준 기업을 어떤 시점에 사야 되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재무표 이야기했지만 재무비율을 봐가지고 어떤 시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최고점일 때 재무비율은 어떤 건가, 최저점일 때 재무비율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 상관계를 공부하면서 주식판에서 알아가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고수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논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분명히 고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말을 안 하죠. 보통 어떤 분야든지 노하우랄까 이런 건 말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어느 시점에 제 유튜브를 확 지워버릴까 생각을 하긴 해요. 솔직히. 왜냐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다 말 안 하는데 저보다 정말 저는 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고수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고수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안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 다 없애볼까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계속 하고 있지만 아무튼 주식판은 여느 분야와 다르게 진짜 고수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해외 가서 골프 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계속 갔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어떤 분야들 똑같을 것 같아요. 알아는 과정을 상당히 거치고 결국 투자에 큰 돈을 벌어준 기업들이 리스트를 뽑아요. 뽑은 다음에 이게 왜 큰 돈을 벌어다 줬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깊이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또 테스트를 경험함으로써 그걸 그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 좀 크게 큰 비중으로 투자한 종목이 억 단위로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래 이러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테면 주가 얘기만 계속해. 기업 가치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 주가의 연관성을 얘기 안 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초짜거나 아니면 주식관을 잘 모르는구나.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큰 돈일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목표. 그때 막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정금일 때 계속 테스트하는 거고 정금은 테스트가 있잖아요. 테스트에 불과해요. 큰금일 때가 진짜 승부수 보는 거야. 억 단위 투자할 때가 진짜예요. 그래야지 막 남이 평생 벌 거 한꺼번에 벌어볼 수도 있고 막 단기간에 벌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레벨업 되고 투자하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괴로움을 많이 수반하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나쁜 욕심은 아니야. 주식투자를 폄하하는 일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고 자본주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모든 사람이 환영받을 그런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만족이 필요한 거고 자기 자신 대신 벌어줄 그런 존재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축사예요. 아무튼 책도 많이 읽으시고 테스트도 많이 하시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갭이 투자자에게 큰 돈을 벌어는 걸 안 다음에 그런 유형의 종목을 테스트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큰 돈도 투자해 보면 이제 좀 큰 돈을 버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조만간 그 이야기 다 할 건데 좀 제가 짧게 해야 보니까 좀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심사 공부 필연적으로 하셔야 필연적으로 하시고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정보를 잘 지금 언급을 자체를 안 해요.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안 하는 거죠. 가장 뭐 수익형 지금 막 이게 장이 안 좋지만 꼭대기는 신고가를 때리는 종목도 꽤 돼요. 그런 종목을 대고 보면 실적이 좋은 게 많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런 종목은 실제 안 꽂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지. 옛날 고가 대비는 다 낮아. 그렇지만 제가 말한 회사 엄청 계속 커진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를 때려요. 역사적 신고가.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이런 종목은 최근에 저가보다 높다는 거지. 옛날 고가보다 한참 못 미쳐. 근데 제가 공부하는 그런 대상은 회사 계속 커지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싸게 못 사니까 안 사는 것 뿐이지. 달라요. 그래서 실적 연동된 종목 사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결국 이런 게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요는 뭐냐? 알아는 과정 거치면서 알아는 과정을 계속 하면서 테스트를 하시고 또 테스트함으로써 알아한 과정과 테스트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실전 투자, 큰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런 일련 과정이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이 거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테스트는 적 금액 하니까 좀 투자해봐. 이래도 되잖아요. 테스트 투자용으로 투자는 적 금액 하니까. 그래서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고, 결국 큰 투자할 때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제 재무제표 강의할 거예요. 되게 중요하니까 그때 이제 많이 들으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